자, 이슈를 체크해보는 증시 삼라만상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산업용 로봇이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우리가 사면을 한번 이제 체크해드렸고, 근데 사면 괜찮은 흐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군함 해외 건조 제한법을 이제 우회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방안 검토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미 조선 협력 기대감이 또 나오면서 그때 우리가 오리엔탈 전공을 한번 체크해 드렸는데 그것도 굉장한 좋은 흐름이 이제 지난주 나왔고요. 또 이제 수소 관련 이슈 이제 주목을 하면서 잠수함 이제 그런 수주 이슈부터 이것저것 체크하면서 이 범한 퓨어셀을 이제 꼽아드렸는데 나쁘지 않은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애플이 이제 아이폰 17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하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BH 살펴드렸는데 이것도 좋은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체크하는 이런 시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이제 김성상 파트너님 어떤 또 이슈를 또 준비해봤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힌트를 드렸죠. 네네. 네. 사실 이제 바이오 쪽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코리아이기 때문에 K가 들어가죠. K 푸드, K 콘텐츠, K 방산, K 원전 다 K죠. K. 그러니까 K 바이오, K 바이오. 뭐 제목은 이제 K 바이오 글로벌 출격 시장에서 주도 섹터 부각되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 아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K바이오에 대한 지원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바이오 펀드 조성 얘기는 나왔었는데 실제로 바이오 펀드가 조성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결국 이제 민간이 참여를 해서 규모를 8천억에서 뭐 1조 이 정도 규모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은 이제 진짜로 기술 좋은 쪽에 많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수혜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에 보면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상반기에 올릭스가 9천억짜리 이제 기술 이전을 시키면서 잭팟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기술 지원권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술 이전권을 터뜨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수천억이나 수조원의 그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인정을 받은 것들이 글로벌 빅파마하고 이런 쪽에 당연히 협약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신생 기업들이나 새로운 기술에서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이제 바이오라는 게 요즘은 이제 예전에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제약사들이 전부, 지금도 뭐 제약사들이 이제 바이오 뭐 신약을 많이 만들지만은 제약사들은 신제품을 가지고 사실은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신제품은 신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완전히 없는 물질을,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새로운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임상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번 주의 흐름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흐름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주도 섹터, 그동안 주도 섹터는 부재잖아요. 우리가 7월 달까지도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주도 섹터가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부각이 됐었어요. 근데 8월 이후에는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K 바이오 쪽에 저는 좀 제목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전지가 못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이오 쪽에 좀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내년도 예산안에 이 바이오 헬스 R&D 연구 개발을 역대 최대 규모 금액으로 편성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1조 원을 넘어섰어요. 1조 1,232억 원을 지금 편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 국내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메가 펀드를 현재 이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임상 3단계와 같은 이 고위험 구간의 투자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1,500억 정도의 규모의 이 특화 펀드를 별도로 마련하겠다. 또 거기다가 성과 기반의 자금 지원 제도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하겠다. 근데 이제 이 AI 분야에 대폭 강화하겠다는 요 코멘트가 또 이
의료 AI 관련주들을 또 끌어올리는 또 그런 흐름이 네. 금요일 날 살짝 나왔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뭐 네. 지금 자금 조성이 잘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자금 조성이 되면 이걸 확실하게 확 밀어붙이는 그런 좀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펀드 얘기도 나오고 많이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자금 집행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쪽은 사실 투자 위험도가 큰데 그래도 국내에서 기술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블록버스터 사실 신약을 못 만드는 이유는 일단은 돈이에요, 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중소업체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려면 임상이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리거든요. 그걸 견디질 못해요. 아니 누가 매출이 안 나오는데 10년 동안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기업들만 가능한데 사실 대기업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10년 동안 저걸 해도 매출을 일으키기가 힘든 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사실은 시장성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도 안 팔려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백신 같은 경우 코로나 때 우리나라 SK가 백신 만들었어요. 매출이 안 나와요. 안 네, 나왔죠. 전부 이제 다 화이자 거라든지 너무 늦게 만들어서. 네, 그것도 있고. 네. 근데 사실은 효능이나 효과 면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K바이오 신약들이 지금 38호까지 있거든요. 그럼 괜찮거든요. 근데 안 써요. 만들어도. 근데 그 위험을 감수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제는. 왜냐하면 돈 몇천억 들여가지고 만들어도 매출이 안 뜨면 허공에서 돈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소업체들이 사실은 실제로 신약을 만든다. 그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지금 같은 시스템 같으면 못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돌파구가 임상을 1상, 2상 진행을 하고 그냥 기술 지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로열티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통째로 매출을 가져가려면 3상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상업화에 성공해서 공장까지 지어가지고 자기들 자체로.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럼 대기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로열티 받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중소업체들은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3상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3상까지 진입을 안 하고 1상, 2상에서 그냥 기술 이전 시켜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세들이 많이 터질 거라고 보고. 그럼 아직까지도 그냥 기술 이전 이슈가 가장 핫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넘버원이죠. 왜냐하면 기술 이전 시키면 최소한 로열티 몇백억이라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계약금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계약금을 많이 거는 업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금은 10억을 걸으면 계약금을 파기를 할 수 있어요. 중도에. 네. 임상을 하다가 이거 기술이 별로네? 하면 파기해요. 그럼 계약금 돌려받지 못해요. 근데 글로벌 업체들은 몇십억 정도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몇백억 정도 계약금을 거는 간혹 있어요. 빅팜하고. 그런 거는 계약 파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아직도 일단 뭐 코스닥에 가려면 이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에 한번 주목을 해봐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신경을 써볼 만한 이슈를 제가 또 뭉텅거리로 이렇게 준비를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일단 9월에 금리 인하를 일단 실행을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다시금 반등력이 나왔지만 하필 이 고용 쇼크가 또 증시를 또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9월 중순에 금리를 얼마만큼 인하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더 나아갈지 말지 이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 만약에 증시가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잠깐 이제 반등을 이제 이루어내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금 또 이제 부진한 흐름을 또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네. 뭐 이제 우리가 금리를 뭐 비컷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비컷을 한다면은 어쨌든 좋은 호재성이 네.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결국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시그널이에요. 네. 금리를 많이 내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물가 때문에 네. 올리지만. 근데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버티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결국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장에서 그다지 좋지는 않죠.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오는 호재예요. 제약바이오는. 근데 제약바이오는 또 특히나 경기 방어주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전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전혀 안 탑니다. 근데 금리 인하 수혜주예요 또. 금리가 낮으면 왜냐하면
R&D 투자는 이제 대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R&D 투자하고 연구 개발하면 되는데 대부분 중소업체들은 돈 빌려서 연구 개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바이오는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분거리는 생기는 거예요. B컷을 한다면은 바이오 쪽은 더더욱 수혜가 강해지겠죠. 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학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6월 9일부터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폐암 학회가 잡혀 있고요. 10월 달에 유럽 종양 학회가 있고 11월 달에 월드 ADC 샌디에이고 면역 항암 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올해 연말까지 종양 학회 부터 해가지고 폐암 계속 잡혀 있어요. 예, 글로벌. 그러니까 그 학회가 잡혀 있다고 해서 바이오가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출격하는 K 바이오 업체들이 거기서 논문 발표나 이제 학회 IR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그 스케줄이 꽉꽉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종목들을 콕콕 집어내려면 우리 김서상 파트너님과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바이오를 이번에 제가 네. 3대 천왕에서 밀었잖아요. 헬릭 스미스 바이오 얘기 그때 드렸잖아요. 엔젠시스 얘기 드리면서. 그렇죠. 예. 그게 이번에 160% 터졌잖아요. 올릭스도 많이 올라갔고. 크게 터질 만한 것들은 꼭 재무제표에 또 기미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건 헬릭스미스는 확실히 저도 딱 느끼던 게 재무제표 보니까 확실히 개선되면서 현금성 자산이 많이 들어온 게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많이 나는 건요. 안 좋았던 게 좋아지는 게 시세가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게 더 좋아지는 것도 물론 시세가 나요. 근데 폭발력은 되게 안 좋았다가 확 좋아지면 그건 되게 많이 가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또 볼게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삼성 SDI가 이 북미 최대 에너지 전시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두 기업 전부 다 이 ESS용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슬슬 움직일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지금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3개월 전에도 3대 천왕에서 네. 그 2차 전지 주목을 안 할 때 네. 캐집 돌파에 대한 그걸 한번 우리가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SK 네. 이터닉스. 네, 이터닉스 추천도 하고 그다음 ESS 에너지 전지에서 내가 데이터 센터가 많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로 이제 캐집을 돌파할 그렇죠. 그쪽을 좀 된다. 봐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 터졌어요. 그래도 네. 2차 전지.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가 아직까지는 정체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기를 탈피를 하려면 새로운 배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든지 이미 이제 사실은 개발 진행 단계가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상태지만 완벽한 상용화까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려면은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는 그렇게 재미는 없다는 얘기도 제가 몇 주 전에 했어요. 2차전에. 그러니까 ESS 에너지 장치 자체는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풍력,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쪽은 많이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에서 중성주들 뭐 캐파가 늘어나는 것들은 관심도를 둬도 되지만 섹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이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종목들이 네. 몇 종목 없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괜찮은 종목들을 몇 가지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라도 네. 그중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하나 또 찍으라고요. 아시겠죠? 네. 자, 제가 한번 불러보면 일단 사막 콘덴서가 최근에 좀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 SS용 이 배터리 커패시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부각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 프로테크가 이 삼성 SDI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 부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 프로테크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중 엔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ESS용 이 순행식 쿨링 시스템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이제 아모 그린텍이 이 기지국 중계기용 ESS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삼성 SDI가 이제 ESS 전자장치 제품을 선보일 때 이 기지국 용도, 한마디로 통신 용도 이제 언급을 할 예정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그린텍도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유니테크노가 이 삼성 SDI의 이 셀 케이스를 ESS용 이제 셀 케이스를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엔캠이 이제 본격적으로 ESS향 전해액을 이제 납품을 더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엔캠까지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네요, 되게. 네. 저는 사실은 ESS 에너지 장치를 이제 몇 달 전에 SK 이터니스 제가 추천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 70%가 넘게 터져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관심도를 껐어요. 일부러 SK 이터닉스는 뺐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 이제 모든 IT 부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캐피스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마가 사실은 점유율이 높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사마가 점유율이 높은데 주가는 참 지질이 궁상처럼 안 가요. 그래서 기업 내용도 나쁘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원탑은 사마가 되지 사마 않을까. 콘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게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좋아하는 패턴이잖아요. 이미 한번 딱 급등이 딱 나온 상황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잡는. 근데 원래 사실은 사마 콘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가가 워낙 좀 궁뎅이가 무거운 주식은 저는 잘 추천 안 하고 방금 이런 것도 잘 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관심은 있지만은 저는 실전에서 저기 만약에 투자하거나 뭐 회원들한테 뭐 추천하거나 뭐 이런 것들 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수익이 날 것 같아.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저는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면 관심도 빼버려요. 그러니까 궁둥이 무거운 것들은 잘 안 해요. 근데 사마는 이번에 움직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좀 관심도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이슈에서 대표 종목은 이 사마 콘덴서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 지속적으로 조금 이 스마트폰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 갤럭시 S25 FE 신제품을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가 또 이제 갤럭시 언팩을 조만간 열어서 9월 달 말이나 아니면 10월 정도에 이 언팩 행사를 열어서 이 갤럭시 G 트라이폴드 한번 2번 접는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이제 선보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확장 현실 XR 헤드셋과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과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AI 이 스마트 글래스 안경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 섹터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계속 써볼 필요성이 좀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이폰 17 시리즈도 이제 이번에 또 공개를 9월 초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판매량이 또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도 이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출하량이 전작보다 3.5%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확대되는 그러한 현재 지금 기미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아주 강세를 보였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던 BH도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BH를 비롯한 이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폴더폰 관련해서 조금 관심도가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은 뭐 AI를 탑재를 하고 또 애플도 탑재를 하고 또 이제 뭐 신제품도 나오고 좀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한 4, 5년 동안 보면 좀 혁신적인 기술은 좀 미흡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인공지능 탑재한 게 AI를 탑재한 게 그나마 혁신적인데 그 외의 기능들은 그렇게 저는 애플도 마찬가지고 사실 비전 푸는 거 그거 해서 가격은 비싼데 그렇게 흥행 돌풍을 일으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폴더폰 관련 그 부품들은 수혜는 받아서 주가는 좀 올라가지만 폭발적인 그 시세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를 부각받고 있는 세 종목이 있어요. KH 바텍, 그다음에 BH, 그다음에 잘 가고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파인엠텍. 세 종목 하나 고른다면. 파인엠텍이 이번에 좀 세게 움직임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관심도는 저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세 종목 중에서 파인엠텍이 그나마 아직 시세가 제일 잘 나왔으니까요. 제일 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 기술은 뭐냐면 안경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에 보면 매트릭스 보면 쫙 펼쳐지잖아요, 이거 화면이. 네. 예? 가상 화면이 딱 펼쳐. 그 정도 그 기술이 아마 나올 거야 아마. 안경에서 딱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찾고 싶은데 딱 스크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지금 이 굴절 디스플레이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딱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빨리 찾아냈어. 아, 이거 안타깝네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빨리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이 네. 앞으로 미래에 충분히 만들어질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언제 만들지? 근데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야지 저는 돌풍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아. 그냥 단순히 신제품 나와서 혁신적이지 않. 그러니까 애플이 아시다시피 이 스마트폰을 처음 스티브 잡스가 개발했잖아요. 그런 네. 혁신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거의 이제 없던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나와야지 좀 정말 부품주들이나 이런 쪽에서 강렬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폴라부프는 관심도가 좀 둔한 편입니다. 그나마 아까도 얘기했지 파이넴테. 그만 스마트 글래스 관련 종목을 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이거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근데 아, 이 종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를 못 해와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공개 방송 때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일단 이미 이제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파이nem텍을 한 찍어드렸지만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그나마 이제 신경 쓰는 게 이제 이 스마트 글래스 관련 쪽을 한번 특히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한번 눈여겨 보아라.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 환경부에서 이 탄소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 초안 관련 공청회를 다음 주 12일 날 금요일이죠. 그때 열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 이 이슈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10%인 유상 할당 비중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발전사 등 다배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지만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탄소 배출권 제가 몇 종목씩 또 갖고 왔어요. 또 찍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정책 수혜를 네. 좀 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책 수혜를 타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신재생이라든지 환경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계속 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고정 정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후 변화가 뭐 몇십 년 전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지금 많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지금 여름 되면은 아시다시피 뭐 비도 굉장히 그냥 네. 뭐 물폭탄이 내리고 거기다 온도도 뭐 40도는 막 그냥 제일 더울 때는 넘어가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 40도 가지 않았어요. 그쵸. 최고 네. 더워봐야 네. 한 34, 5도?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냥 고정으로 가는 정책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일정 부분 많이 받는 기업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그런 것들만 좀 꾸준히 제가 가지 한번 또 않을까.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고르셔야 돼요. 자, TKG 휴캠스, 한솔홈덴코가 이제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에코바이오, 이 탄소 배출권의 개발 및 판매, 용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도 같이 좀 찝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SGC 에너지, 국내 민간 발전소 최초로 이 CCU 시설을 가동해서 연간 10만 톤의 탄소 포집이 가능하고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까지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환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에코아이, 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전문 업체죠. 에코아이가. 그래서 요 종목까지 한 종목 후성도 있지 않나요? 후성도 있는데 제가 뺐어요. 그거는 좀 특수가스 쪽이니까. 예, 특수가스 쪽이요. 그쪽이 비중이 많죠. 원래 TKG 휴캠스가 원래는 그 탄소 배출권 거래를 좀 네, 많이 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좀 소외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실질적인 소외를 받는다면 조금 긴 안목으로 본다면 TKG 휴캠스를 보셔도 될 거라고 긴 봐요. 안목은 TKG 근데 휴캠스. 저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폭발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은 그럼 에코아이? 별로 그렇게 관심도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 종목 찍으라고 하니까 네. 그냥 조금 긴 안목으로 TKG 휴캠스 정도. 긴 안목으로 네, TKG 그쪽 휴캠스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살펴보시면서 요 이슈 전후로 한번 단기적인 급등력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또 그런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이슈 다 살펴보았습니다.